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요사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여러분 꼭 받아주시고요. 5시부터 7시까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고 답해 주시면 여러분의 그 한 문장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커피 쿠폰 증정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고요.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이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승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죠. 그렇죠. 이거 예.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가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격 방식도 북한으로부터 좀 이렇게 배운 것 같다. 이런 분석이 합참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방위원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북한과 하마스가 연계됐다는 증거는 없고요. 다만 정황과 연계성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F7 그러니까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 같은 것이 발견이 됐는데 구소련에서 만든 모델로서 북한에서도 대량 생산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예. 이게 값이 싸고 다루기가 쉬워서 가난한 사람들의 빈자들의 무기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이러한 무기들이 발견이 하마스와 북한과의 연계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북한이 기존에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의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수출한 무기가 인접국을 통해서 흘러갈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단 이 가정만으로 북한과 하마스가 연계됐다라고 하면 확인할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보여준 전술이 하마스가 보여준 전술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 말씀하세요. 하마스가 6,600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가자지구 남쪽에다가. 예. 거기다가 이제 패러글라이드를 탄 하마스 대원들이 침투했다는 점이 이야기인데. 그렇죠. 아이언돔을 무력한다는 것이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 네, 북한의 패러글라이드 등을 이용한 훈련을 강화한 점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2010년 중반 내 2014년부터 16년까지 우리가 전방에다가 과학학경계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예. 사실상 북한의 지상 침투가 좀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은 이것을 이제 어떤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패러글라이드를 이용해서 침투 훈련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 침투 훈련이 2016년 12월 달에 이 패러글라이드를 이용해서 청와대에 타격하는 훈련을 했고, 예. 또 2017년도 9월경입니다. 9월경에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이 글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한미 연합사를 기습 훈련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하마스는 언론 보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이 패러글라이드를 이용해서 이미 2014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이요? 이걸 활용하는. 예. 드러난 순수만 보더라도 하마스 대원들이 2014년도에 훈련을 이렇게 받았고 북한은 2016, 17년도에 특수단 부대를 위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이 정황상 드러난 순서만 보더라도 북한보다도 하마스가 먼저 훈련하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국경을 넘는 방식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이지만은 북한과 하마스에 연계됐다는 그런 판단 기준은 조금 섣부르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 의원님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합참이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합참이 전혀 왜냐하면요 전쟁의 양상이란 게 보통 전쟁은 전공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과 변칙으로 이게 지금 승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마스의 방법이 북한의 대남 공격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누가 누구한테 배웠건 뭐 각자 했던 간에 그 좀 예. 겁이 나는 게 이 북한이 지금 한 16,000발을 1시간 동안 장사정포를 비롯한 각종 포탄을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 플러스 북한도 어쨌든 훈련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만일 그런 식으로 이게 침투해 오면 이거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북한은 수도권을 향해서 약 300여門의 장사장포를 지금 배치하고 있고, 예. 합쳐서 한 1000문 정도 가까이 됩니다. 시전선에 예. 배치된 게. 근데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MD를 완비했거나 또 약간의 그러니까 중고도,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예. 어떤 것은 완성했고 어떤 것은 27년까지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장사장포가 지금 개발 단계에 있지만은 이번에 아이언돔에서 보듯이 북한의 장사장포가 동시에 불을 뿜으면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 당연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방어망으로도 사실 커버가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이언돔도 지금 78%의 성공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이 나머지 18%가 여기서 200여 발에서 폭격을 맞은 건데 어느 무기 체계든지 간에 창과 방패 관계에서 완벽하게 적의 무기를 방어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전쟁이란 그 자체가 개멸로 불러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하마스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규군의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마스는 무장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하마스보다 월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기겠지만은 우리 역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은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해야겠지만은 대한민국 정부 역시 힘과 대화를 통해서 동시에 추구해 간다는 것이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뭐 타락은 아니더라도 효력 정지회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안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9.19 군사 합의는 예. 지상, 해상, 공중에 완충지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완충지대를 말하는 건데 일방이 어느 한쪽이 유리한 협상은 없는 겁니다. 한쪽이 예. 양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한쪽이 이익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9.19 군사 합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에서 그 합의를 했지만은 지금 이 보수 정부에서 보기에 이거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상호 보완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무효화시키거나 정지시키면 국제사회부터 엄청난 그 도전과 또 그 비난을 우리 정부가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만약에 효력 정지시키면 우리는 상당히 더 어려운 여건에 들어섭니다. 어느 의원이 말했다시피 우리는 북한을 보는 시력이 1.5면은 북한은 우리를 보는 시력이 0.2, 0.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무력화되거나 또는 그 효력 정지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면 상호 보완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첫째는 예. 김용호 장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 이 예.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서 우리의 공중정찰 자산이 손이 묶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은 다른 입장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도 사실 잘 안 지켰잖아요. 개성공단 그 남북 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켰죠. 무인기 보냈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력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예. 백두금강이라는 것은 백두산 한라산부터 금강산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금강, 백두, 한라, PSI 각종 이 감시 정찰이 24시간 북한에 10cm 내지 50cm 크기까지 다 볼 수가 있는 다 정치 감찰청에 다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느 뭡니까 진영이 더 손을 보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만약에 일방이 효력 정지하거나 이런 측면이 훨씬 더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안 지키더라도요. 아니 북한은 사실상 일반 국가로서의 상상할 수 없는 사회주의 어떤 봉건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전에 비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우리 남한을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하거나 또는 도발하는 행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군사 군사 합의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냥지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안 지켜도 그거는 필요하다. 있고 없고는 큰 차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발 횟수나 침범한 횟수가 완전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해상과 서해상의 이 거리가 40km, 20km 다른 것은 이쪽 서해상을 보면은 이 북한의 장산꽃을 비롯한 모든 이 해군과 모든 군단이 다 집결돼 있고 우리는 그쪽에 상대적으로 민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리도 우리가 일방 손해가 아니고 저쪽이 북쪽이 북한 애들이 엄청나게 그쪽에 군사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격된 거리에 조정이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MDL 기준으로 20km씩 이제 그 정찰 비행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MDL의 기준으로 서울은 4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평양은 140km 떨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0km씩 하면은 등가처럼 보이는데 사실 따지고 본다면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현격한 차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교수님 제가 그럼 다시 이렇게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가장 주력 부대인 3군단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부대가 30km인가 북한 입장에서는 후방으로 갔습니다. 우리로서는 완전히 적의 공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이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손해보고 피해보는 이런 형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하마스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모든 것은 저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현 이 정부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학습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규백 의원님 생각으로는 9.19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나마 그 완충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서부터 우리가 좀 횟수가 적었고 그러지 우리는 민주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을 먼저 치고 싶어도 우리는 칠 수 없는 상태고 북한이 치면 우리가 방어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 남북한의 상황의 입장에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 우리 민주국가의 한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이 두 가지 전쟁을 미국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미국 내부에서도 있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좀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안규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토 국가가 31개 국가인데 나토는 사실상 면밀히 4명의 속사를 보면은 나토 31개 전체 국가를 합쳐봤자 대한민국 국방력보다 더 못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합한 것보다 국방력이 5배 이상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미국이란 나라를 절대 과신해서도 아니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10만 톤 이상 항공모함이 11척이고 11척인데 예. 한 척마다 약 6천 명의 승조원이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두세 척 있는데 그 양보다는 질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비교 등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갖고 싶어도 핵을 못 갖는 것은 NPT를 탈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NPT를 탈퇴를 하면은 북한처럼 우리가 외로운 섬에 고립돼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우리가 핵이나 핵 잠수함이나 이런 것을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 함에도 불구하고 못 갖는 것은 그런 우리가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본과 대만, 일본이 돈 없어서 핵을 못 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핵을 가짐으로써 얻는 실익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자원이 많은 나라고 우리 스스로가 수출 안 해도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 핵을 가지면은 로빈스 크루소 마냥으로 외로운 섬의 고도에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아사하고 만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핵을 못 갖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핵을 못 갖지만은 이번에 그 10월 1일 날 국군안에 그걸 발표를 안 했던데 핵에 버금가는 해무5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괴물 미사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탄두 8톤에 총 중량 36톤인데요. 이게 한 20개 이상이 집중 발사되면은 핵 이상 버금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걸 아마 지금 뭐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위중하면 그걸 발표를 하려고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히든 카드로 그러한 그 세계적인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서 있어서 우리가 볼 점은 그 대활핵전인데 대활핵전이란 것은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개전 초기에 3일이면은 한미 연합자산으로 북한의 군사 지휘부와 군 요새 지역 1000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과 그걸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미일 원자력 협정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비교했을 때 우리께 좀 많이 일본보다 우리가 좀 너무 세게 규제를 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거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어 있고 예. 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건 아주 잘한 일이죠. 예.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 대한민국이 자주국가와 자주국방으로서 언제 우리가 위기와 이런 모멸을 직면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역량과 캐파를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